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선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51강 문제 해결의 기본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형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차근차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페이지에 있는 문제 해결의 어떤 중요한 어떤 단계 절차들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3쪽이고요. 보시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세요, 대안을 제시하세요, 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논술에서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세요, 비교하세요, 설명하세요, 비판하세요, 자기 견해를 쓰세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 뼈대 6가지 중에서 최근에는 자기 견해가 거의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 나머지 것들은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 견해가 빠진 대신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시오. 대학이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냐면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면 해결하기에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결 방법을 주구장창 나열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할 때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 상황을 내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은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일이 발생하는 데는 수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 뭐 비닐 종이가 있네요. 툭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나요? 중력 때문에.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논술쌤이 놓아서 뭔가 설명할 거리를 찾아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야죠. 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는데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피해자가 왜 하필이면 넌 거기에 있냐? 이것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거의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만약에 제거할 수 없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글 쓰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환경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인간의 이기심이 문제다. 인간의 이기심을 제거가 가능한가요? 아니죠. 이기심을 제거하려면 머리를 뜯어 고쳐야 돼. 인간의 이기심. 자, 환경 문제,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그죠? 전부 다 그 원인은 인간의 이기심이 문제입니다. 그죠? 인간의 이기심이 문제의 원인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이 문제지.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이기심이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회에서는 심각하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심각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기심이 문제다라고 원인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근원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이런 이기심을 어떤 사회는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기심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어떤 사회는 그냥 방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모든 논술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잘하자 뭐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알아서 잘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개인이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나 이런 공동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 혹은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제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은 논술을 해야 되겠다. 자, 네 번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체로서 어떤 시민이 해야 될 일. 결국에는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시민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개인과 시민은 어떻게 달라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의 사적인 어떤 몸만 책임을 지면 돼요. 그렇지만 시민이라고 할 때는 이 공동체의 공동을 운영하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주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개인이 해야 될 거, 기업이 해야 될 거,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일 못하는 부분이 뭐냐? 첫 번째, 문제 상황이 뭐가 문제냐?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분석을 안 합니다.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다음에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정말 잘 못해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정확히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시민으로 사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요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구조화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해결의 어떤 사고 과정,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그 이유, 근거, 관점, 기준,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 근거에서, 이건 논리적 사고죠. 그죠?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나 이유,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이유나 근거, 원인들을 제거하면서 어때요? 판단을, 즉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합리적 사고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끼쳐,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형 사고는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뒷부분도 중요해요. 아, 그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발생한 근원적인 원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 결과로서 나오는 해결 방안을 쓰셔야지. 여기서 판단은 뭐가 되죠? 해결 방안입니다. 그 과정으로서 해결 방안을 쓰셔야지 그냥 쓰시면은 안 된다. 평범한 글이 된다. 그래서 사고 절차를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돼. 문제를,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아. 안 심각해요. 그러면은 어때요? 쓰나마나한 글이죠. 그래서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통시적, 시간적으로. 이게 과거에도 문제고 현재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인가. 여기서도 문제고 저기서도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에 처한 어떤 특수한 문제인가. 그러한 것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한 티를 적극적으로 내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돼. 이 문제는 A, B, C, D의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B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런 다음에 문제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때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죠. 원인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다. 환경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다. 그러면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충하고 예산을 늘리고, 그죠? 각종 어떤 환경 관련 인허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비리가 있다면 비리를 찾아내고 이런 거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원인을 찾으면 원인을 제거해야죠.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명료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을 쓰실 때는 반드시 사례를 언급할 것. 사례를 언급하면 글이 좀 더 선명해지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사고를 하시면 문제 해결 또한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원인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걸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문제 해결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은 여기까지 하고요. 논법.com으로 질문 남기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문제 해결 기본 개념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